해상 운임이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상 운임이 보시는 것처럼 931.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3월 3일 기준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서 말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실제 추세선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1월 6일에 1061.14였습니다. 그런데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4일에 946.68이었거든요. 3월 3일에는 931.08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죠. 올라갈 때는요. 최고치가 2022년 1월 7일입니다. 작년이에요. 5109.6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대비해 보면 지금 931.08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숫자죠. 그만큼 국제 물동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국제 물동량과 관계되어 있는 해운 회사들 말입니다. 여기도 위기이지만 이 해운 회사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전방산업, 후방산업이 같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해운을 하려고 그러면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과 연관이 되어 있죠. 또 조선은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철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항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산업 자체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물류까지도 모두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해상 운임이 떨어지면요.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위험한 게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보시면 SCFI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이게 938일 때는 2017년이거든요. 마이너스 4,06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어디가? HMM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해운사가 말입니다. 2018년에도 5,586억 원의 적자를 냈죠. 그때는 911을 기록할 때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99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때는 833을 기록할 때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1,000이 넘어가니까 해운회사의 흑자가 돌아서거든요. 2020년에 1,265가 되니까 9,80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장난 아니죠. 3,410까지 평균이 되니까 9조 9,455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입니다. 1분기 예상치가 평균 1,006으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7,200억 원의 흑자로 그친다. 쉽게 말하면 9조 9,455억 원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06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1,006보다 낮아지겠죠.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나 철강이나 여기에서 말입니다. 항만, 금융, 물류까지 한꺼번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작년에 흑자를 많이 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장 말입니다. 이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800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자폭은 더 커질 거고요. HMM 해운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도 그만큼 꼬꾸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 원인을 알면 이게 뭐 해결할 방법도 있잖아요.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에 들어섰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중국이 예전만 못하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세계의 생산 공장이 점점 베트남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배로 실어 나를 물건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자국에서 다 생산한다는 거. 자국에서. 유럽도 자국에서 생산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이든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든 미국에 공장 지어라.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거처럼 국제 분업에 의한 이게 경제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망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공급망 자체가 확 줄어들면 여러분 해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대한민국 해운이라는 것은요. 전체 수출에서도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이게 잘 나갈 때 해운은요. 여러분 해운만 가지고도 383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수출 중에 최고거든요. 서비스 수출 중에서. 그런데 올해는요. 이대로 가면 50억 달러가 오히려 적자 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해운이 적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해운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어려움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면요. 수출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의 위기입니다. 지금 2023년 들어서서 1, 2월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179억 9,400만 달러입니다. 1월에는 최대의 어떤 적자를 냈습니다. 126억 8,900만 달러. 단 한 번도 126억 8,900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작년 8월에 94억 3,500만 달러가 최고였는데 이게 갱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줄어든과 동시에 우리는 수출까지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짜 위험한 것은요. 진짜 위험한 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22년에 472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 1월, 2월만 하더라도 179억 9,4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179억 9,400만 달러의 적자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때 84억 5천만 달러보다 많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6,700만 달러보다도 많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9년 2,006억 2,400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걸 감안하면 이것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그 단서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해상 운임이나 항공 운임이나 이것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출할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수출할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진짜 위험한 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요.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해운의 위기, 실제 해운의 위기가 HMM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면 나오거든요. 2017년, 2018년에 해운업의 위기, 지금 다시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하나의 현장 지표가 우리 경제 전체를 설명을 하는데 그 전체 지표 자체가 지금 2017년, 2018년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더 심각하게 됐을 때는요. 해운업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가장 악재 중에 저는 악재라고 봐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계속 나빠지니까 리오프닝이 무색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생산을 많이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상보다가 우리에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안 해간다는 뜻도 되니까 그것은 어쩌면 총체적인 위기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단서지만 그 단서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가 가져가야 될 지금까지의 어떤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아져야지요. 좋아지는 그날이 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